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패킹 몬스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나는 백패킹 매트를 어떤 걸 살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드리기 위해서 저의 매트인 익스패드 다운 매트 XP9LW 모델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짠! 여러분, 백패킹을 준비하실 때 아니면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도 백패킹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트에 대한 고민은 제가 한 방에 털어드리려고 실제 사용에 기초한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님은 백패킹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1순위로 침낭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침낭이라는 거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온전히 제가 백패킹을 하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남성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거의 80%가 넘는 사람들과 같은 수치적인 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평범한 남성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 말이 정답이다.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들으세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침낭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침낭은 겨울철의 중요도가 국한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침낭만큼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계되는 장비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겨울을 제외하고는 침낭 자체를 2만원짜리 네이처 하이크 초경량 2만원 2만원짜리 아주 작은 침낭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침낭만 해도 컴포트 온도가 18도고요. 영하 아니고 영상. 진짜 패킹 사이즈도 가벼울 뿐더러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 침낭은 제가 굉장히 짧은 리뷰로라도 여러분께 꼭 한번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사계절 언제 어디가 됐던 어떤 곳에서든 백패킹에 있어서 꼭 필요한 2인자지만 1인자의 자리를 항상 차지하는 이 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백패킹을 갔어요. 정말 풍경도 너무 좋고 정말 나는 진짜 이 백패킹이라는 거에 대한 감명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나는 내가 준비한 이 이쁜 텐트에서 매트를 깔고 자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딱 눕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등에 돌이 느껴져요. 아니, 울퉁불퉁한 그 돌 면들과 그 울퉁불퉁한 그게 여러분의 등을 공격하다가 여러분의 내장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밤새도록 안녕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날 밤새도록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다음날 잔둥만둥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진짜 백패킹 배나 끌고 가듯이 해서 집에 도착하면 진짜 백패킹 내가 미쳤지, 절대 안 해 하면서 백패킹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매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백패킹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동계냐 동계가 아니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장비를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죠? 저 아무리 비싼 동계 침낭을 샀다라고 해서 그거 여름에도 쓸 거야 라고 하고 들고 가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 침낭 동계용 그리고 하계용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매트 또한 동계용과 하계용으로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계용으로 구입한 이 제로그램의 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택배 박스에서 개봉을 해보고 이거 여러만 봤지 한 번도 이 안에서 꺼내본 적이 없는 아주 새거 같은, 새거 같은이 아니죠, 새 매트입니다. 지금까지 백패킹을 하면서 이 매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앞으로도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에 방출을 하던가 할 텐데, 여름이건 겨울이건 저는 이 매트만을 들고 다녀요. 일단 뭐 여러가지 스펙에 대해서는 지금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R밸류가 8입니다. R밸류 8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듣기에도 굉장히 따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R밸류 8이면은 내한 온도가 영하 38도라는 거거든요. 영하 38도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에베레스트를 가더라도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매트에서 이 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트 자체가 에어매트이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을 하면 높이가 9cm예요. 9cm라고 하면은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어떠한 바닥 환경을 만나더라도 제 몸에 전달되는 그런 충격은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원적산에 한번 갔을 때 그 캬바레 산악회 회원님들이 밤새도록 뽕짝을 틀고 모든 산 자체를 전세낸 듯이 점령하셨을 때 저는 약간 쭈구리 쪼밥처럼 한 1평 남짓한 구석에 저의 텐트를 피칭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돌멩이서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매트를 깔고 누웠어요. 진짜 바닥이 되게 울퉁불퉁했거든요. 바닥 하나도 못 느끼고 저는 진짜 밤새 날아다니는 꿈을 꾸며 굉장히 행복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매트는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가져갔었으면 얘는 좀 얇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1200g 정도 1.2kg 그리고 얘는 한 600g 정도 되는데 뭐 당연히 알벨류는 차이 나지만 높이 자체가 얘는 9cm라고 했잖아요. 얘는 한 3, 4cm 정도일 거예요. 얘를 폈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그 등의 돌멩이를 느꼈을 겁니다. 저 분명히 이거 뭐 제로그램을 나쁘다라고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적혀있는 그 스펙들 제 기억도 안 납니다. 한 1년 전에 보고 지금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이 스펙은 논하지 않겠지만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데크 바닥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돌멩이가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는 얘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매트를 한번 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품을 완전히 낱낱이 뜯어보면서 그런 리뷰를 할 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세로 27, 가로 16. 그런데 저는 이걸 어디다 패킹을 하느냐, 미스테리얼 딥팩에다가 패킹을 하는데요. 제가 캠핑 갔다 와서 지금 하나도 안 꺼내놔서 잡동사니들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딥팩에다가 이 다운 매트 그냥 넣습니다. 이거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게 지금 라지 롱 사이즈거든요. 엑스라지도 아닙니다. 그냥 딥팩 라지 사이즈인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딥팩에다가 뭘 넣고 다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익스패드 다운 매트, 익스패드 베개, 그리고 텐트용 미니 랜턴, 크레모아 거예요. 그리고 크레모아 헤드랜턴, 에어매트에 바람 넣는 에어펌프, 그냥 에어펌프라고 하죠. 이 에어펌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익스패드 다운 매트를 구입하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바람을 넣는 이렇게 에어 튜브가 있어요. 노란색 간지나는 바람 넣는 기구입니다. 여기 암수가 딱 맞아서요. 이렇게 에어매트에다 꽂아놓고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 사실 사가지고 처음에 한번 딱 써보고 안 써요. 이거 그냥 하나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딥팩 안에 이 매트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딥팩에다가 진짜 별거 안 넣고 다니거든요. 거의 이거만 넣어요. 이렇게만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저는 비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섬이나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에서는 뭐 MSR 리액터라든지 소토라든지 윈드마스터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넣고 하면은 이게 가득 차긴 하는데요. 전 사계절 그냥 거의 이거만 들고 다닙니다. 텐트, 침낭, 매트, 그리고 이 잡다한 것들, 그리고 음식. 그 정도면 백패킹 끝나거든요. 장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는 181이거든요. 제가 이 LW를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에어매트니까 소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바람을 넣는 곳과 빼는 곳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람 넣는 곳이고요. 바람 빼는 곳이에요. 바람 빼는 곳은 넣을 때 당연히 닫아놔야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에어펌프를 연결해서 바람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다 넣고 나면은 다시 뚜껑을 닫아주면 돼요. 근데 뚜껑 닫지도 않았는데 바람 안 새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바람이 들어가면은 바람이 이쪽으로는 빠지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고, 보통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에어펌프로 바람 넣으신 다음에
입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넣어서 완전 빵빵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내구성에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누르면 바람이 다 안 들어갔나 싶지만 몸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누웠을 때 온몸 자체를 감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에어매트고요. 익스패드 로고. 저 이 로고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지금 이거 ASMR도 아니고 제 스테레오 마이크로 되게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대고 누웠거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에어매트에 꿀렁꿀렁인다든지 그런 소리조차도 나지 않아요, 저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약간 잘 때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어매트에 막 찌그덕찌그덕 대는 소리도 전혀 없고요. 되게 좋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핀 김에 여기서 자야겠어요. 자, 바람을 뺄 때는 주입구의 반대 방향을 열어만 주면 하면서 꺼집니다. 근데 바람이 완전 그냥 훅 빠지진 않아요. 접으면서 조금 눌러줘야 된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만약에 처음이라고 한다면 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산에 갔을 때 불편하게 자면은 내가 과연 다음에도 백패킹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 익스패드 다운 매트 구미가 땡기실 겁니다. 가격은 한 20만원 초반대라서 가격은 좀 있지만 동계용, 하절기용 두 개를 준비하는 금액이라면 이거 하나 정도 준비를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백패킹 몬스터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멋있는 아웃도어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아디오스.